레고랜드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의 리스크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저는 못 가봤는데 요번 사건 때문에 하도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아 요렇게 생긴 거구나 요번에 알았어요. 요즘에 레고랜드 관련 뉴스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핵심만 찍어서 스피드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강원도가 이 레고랜드를 건설을 하려면 지들이 직접 만들진 않죠. 여기 강원 중도개발공사라는 거를 세워요. 그래서 얘들한테 대신 레고랜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강원 중도개발공사 보시면 여기 사원수가 15명이고 강원도 춘천시에 있고 평균 연봉 굉장히 높네요. 어쨌든 네, 이런 회사인데 여기 지분을 강원도가 한 44%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세계에 레고랜드부터 해서 뭐 이렇게 본 적은 없는 이런 거 만드는 애들이 바로 이 멀린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데, 얘네가 한 22.5% 정도 이런 순서로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대요. 자, 요번에 화두가 된 2050억의 ABCP죠.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PFABCP인데 이게 뭐냐면은 중도개발공사라는 이 회사가 레고랜드를 만들려고 하죠. 근데 일단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만들어서 나중에 돈을 갚을게 하면서 채권이라든가 무슨 뭐 회사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담보로 해서 어음을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이 레고랜드를 만들어서 수익을 뽑아내고 이러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한 3, 4년 걸리기 때문에 이게 건설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장기간 대출을 하게 되면 이자가 비싸지죠. 그러니까 이게 어음을 발행하게 되면은 이 한 90일 내외에 이렇게 짧게 발행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기간이 짧아지니까 당연히 이자 비용은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또 여기에 뭐 유동성 보강이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지급 보증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덕지덕지 붙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을 확실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90일 한 3개월 정도 이게 단기로 해가지고 한 10번 정도 이게 돌려버리면은 한 3, 4년 뭐 충분히 지나가고 충분히 적은 금액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공사를 마칠 수 있겠죠. 그래서 PFABCP를 발행하는데, 자, 이걸 주로 하는 애들이 증권사들인데 ABCP를 이렇게 고객들한테 팝니다. 3개월 정도만 투자하고 굉장히 높은 이자를 받으니까, 그리고 뭐 지급보증같이 뭐 여러가지 도구들이 많이 있다 이런 식으로 꼬시니까 투자를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PFABCP 시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이거 뭐 설마 망하겠어요 하면서 그렇게 많이 자금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9월 28일에 강원도가 갑자기 강원중도개발공사 여기를 법원에 회생 신청을 계획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어떤 회사가 이자, 뭐 어음, 채권 이런 것들 변제 못하면 바로 부도 처리가 됩니다. 그럼 뭐 워크아웃이라든가 뭐 법정관료 이렇게 들어가는데 법정관료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실사를 해요. 강원중도개발공사에게 재무제표가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기업을 청산했을 때 얼마의 자금이 남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걸 실사라고 하는데, 사실 이 실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웬만한 기업들은 재무제표에 찍혀있는 요 자산의 한 절반 정도? 그건 좀 많이 나오는 거고, 어떤 데는 한 10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지는 데도 있어요. 실제로 회수가 안 되는 돈을 이 자산에 기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실사 때 사실상 뭐 거의 돌려줄 돈이 없는 그런 뭐 제로 수준의 이런 회사로 밝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법원에서 청산 또는 회생 결정을 하게 되는데, 회생을 결정하면은 그러면 이게 투자자들이 난리가 나요. 특히 ABCP 투자했던 사람들은 거의 죽으라는 소리인데, 어떻게 되냐, 대략 우리가 뭐 한 100억 빌려줬잖아요. 그러면은 한 8, 90% 그러니까 뭐 한 80억에서 90억 정도는 갑자기 출자 전환을 시켜줘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망했잖아요. 근데 주식으로 그냥 줍니다. 근데 상장사들도 보통 이렇게 회생 절차 들어가면 거의 10분의 1 토막, 뭐 몇십 분의 1 토막 나가지고 팔아도 의미가 없는 휴지 조각이 되는데, 비상장사는 거래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건 그냥 휴지예요. 8, 90%는 그냥 탕감해 주는 겁니다. 우리 나머지 한 10에서 20%를 현금 변제해라. 그 판결이 나면은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한 10몇 년 걸릴 수도 있고 뭐 단기간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그때까지 분할 상환해라 이거예요. 거의 뭐 돈 날렸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게 10월 21일에 강원도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2023년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전에 갚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 전까지 한 10월 28일만 해도 그런 얘기 전혀 없었죠. 그래서 회생 신청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뭐 갚내 만에 이자를 줄이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네 이런 소리를 하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 먹튀 당했다 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월 28일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나라에 이 발행 시장이 있어요. 채권 같은 거 지방채도 그렇고 국채도 그렇고 이런 걸 발행하게 되면 우리 같은 개인들이 여기 뛰어들어가지고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국고채 전문 딜러 제도가 있어서 증권사라든가 은행들이 요 중간에서 이 국채라든가 뭐 지방채든 뭐든 발행을 하면 요거를 얘들이 사가지고 유통을 시키는 의무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입찰하면은 거기다가 얼마에 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 가는데,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국채 딜러가 증권사 애들인데, 증권사 애들이 방금 그 강원도에서 여기에다가 ABCP 2050억을 바로 뜯겼어요. 그럼 마당에 이제 한국전력, 뭐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뭐 인천도시공사, 인천공항 뭐 이런 데서 돈이 필요하니까 채권 발행해서 돈을 빌려달라 하는데, 얘들이 빌려주겠습니까? 지자체에서 띄었는데 너네 같은 이런 공기업도 까딱 잘못하면 돈 다 떼어먹겠구나. 굉장히 불안하죠. 그리고 이걸 가져다가 소화를 시킬 수도 없어요. 고객들한테 팔아가지고든 뭐하든 소화를 시켜낼 자신이 없으니까 입찰을 안 해요. 그러면은 유찰이 되는 겁니다. 자, 뭐 가스공사, 인천도시공사, 우량채 전부 다 유찰됐다, 이런 뉴스들 다 보셨죠? 한전채도 유찰되고 인천국제공항 여기도 고금리로 겨우 발행했다, 기업들의 피가 마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이해가 되시죠? 뭐 정부가 이제 직접 나서야 된다, 정부가 지급보증 정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니까 채권안정펀드 50조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은행이라든가 증권사 이런 데서 80개 정도가 참여를 해서 여기서 돈을 만들어요. 얘네들도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PF에 넣던 회사, 어려운 회사 도와주던 한다는 건데, 이게 뭐 사실 언발이 오줌 넣기예요. 왜냐면은 근본 문제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PF 문제, 이건 뭐 ABCP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레고랜드 뿐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체 시장이 그래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급등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기준금리가 쭉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뭐 부동산 시장은 박살이 나겠죠. 지금 거기에 매수할 사람도 없어서 미분양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PF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현금 흐름이 들어올 거를 기대하고 나서 돈을 빌려주는 건데, 미분양이 이렇게 뜨면은 나중에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PF로 뭐 ABCP를 하고 뭐라고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보통 대부분 뭐 건설사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뭐 부동산 관련 뭐 건물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돈 넣어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이미 되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게 만기 상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아무도 투자 안 합니다. 이건 레고랜드 사건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이런 일이죠. 그리고 체한펀드 뭐 50조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전부 다 부동산 이런 PF에다가 집어넣어서 건설사 몇 개 살려준다 그래서 이게 해결될까요? 근본 원인은 해결 안 돼요. 지금 전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미분양 나고 이게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제 거들떠도 안 보는,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이걸 뭐 정부가 우리 세금 걷어다가 거기다 때려 넣는다 그런다 그래서 부동산 흐름 전체가 바뀌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뭐 증권이나 건설사 얘들만 중요하냐?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일반 회사채, 우리가 좀 많이 투자도 하고 알고 있는 뭐 트리플 B 정도 등급의 일반 회사채들의 자금 조달 금리입니다. 지금 12% 정도를 줘야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한전도 지금 6% 이상 줘야 되고, 일반 우량 회사채들도 지금 6% 이상 줘야지만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12%를 받는 회사가 어디냐? 여러분, 아시아나항공, 요거 트리플 B입니다. 얘네 12% 해야 돼요. 뭐 대보건설, 유한TNS, 서진캠, 이수패사시스, 뭐 SY, 아진산업, 명신산업, 뭐 금호, HT, MK전자, 위니아, 뭐 대한방직, 대UAP, 뭐 유니트론텍, 뭐 이렇게 이런 회사들 전부 다 얘네들은 뭐 트리플 B도 아니고 BB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 한 15% 이상, 한 18% 정도는 줘야지 자금 조달이 돼요. 한마디로 자금 조달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소리죠. 이게 진짜 문제예요. 지금 증권사나 건설사만 체험펀드 해가지고 얘네들만 살린다고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 침체가 와서 전체적으로 다 돈이 없어요. 가게만 봐도 보세요. 당장에 부동산이 호황이라서 대출로 엄청나게 많은 대출을 받아놨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 이자가 올라가니까 쓸 돈이 없어요. 어디 투자할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거 당연하고, 돈 있는 기업들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 침체가 오고 있으니까 몸을 사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현금 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럼 돈 없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채권 발행해가지고 돈 좀 땡겨야 되는데, 지금 뭐 12% 그냥 넘어갑니다. 조금 안 좋은 뭐 코스닥 기업들은 막 15% 이상 해야지 자금 조달이 돼요. 이게 뭐 개인도 그렇고 대부분 기업들에서도 경기 침체 오고 금리 올라가고 확신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현금 확보를 하고 있어요. 돈이 안 도는 거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꼭 레고랜드 때문에 뭐 건설이나 증권사에만 돈이 안 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은
2019년이죠. 코로나 터지기 전에 미국에서 레포금리 발작 사건으로 터진 게 있어요. 똑같습니다. 이 레포금리가 오버나이트 레포 하루짜리거든요. 금융기관들에서 국채를 맡겨요. 그것도 미국채를. 그 다음에 하루 돈 빌리는 금리가 이게 레포금리인데, 이게 미국채를 담보로 잡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떤 위기가 터진다, 이런 우려가 2019년 말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서 정보가 막 돌아가지고 서로 돈을 안 빌려주고 현금을 갖고 있다 보니까 미국채를 가지고 하루 빌리는데 이게 연 7% 정도는 줘야지 어마하게 많은 이자를 줘야지 현금을 빌릴 수 있는 이런 사건이 터진 적이 있어요. 물론 미 연준에서 나서서 이게 해결되긴 했지만 우리나라 문제랑 결코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회사채, 이게 꼭 대형 기업, 이런 기업들이 살아야지 우리나라가 사나요? 아니요. 대부분 기업들 다 부실하고 다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트리플 B 기업들 널리고 널렸어요. 이런 회사들은 지금 자금 조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던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다 주식시장도 안 들어오니까 유상증자도 못하고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전도 그렇고 요량회사들도 그렇고 금리가 어디까지 더 올라갈지 몰라요. 점점 부도는 점점 많이 나고 이게 바로 경기 침체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는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레고랜드 사태는 지금 사람들이 채권 시장이 어떻고 금리가 어떤 상황이다 이런 거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기업 돌아가는 상황을 그냥 알려준, 즉 심각성을 깨닫게 해준 방아쇠죠. 트리거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 경제 돌아가는 상황, 실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많이 봤던 요런 기업들 자금을 조달하려고 그러면은 못해도 12%, 15%는 줘야 그래야 자금을 빌릴 수 있구나. 한전도 6%, 7% 줘야지 얘네들도 자금 조달이 가능한 이런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 왔구나. 좀 경기 침체로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도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아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기회, 폭락 이후에 다가올 기회를 이렇게 준비할 그런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PF 문제, 레고랜드 문제 때문에 당장 증권사도 망하고 건설사도 망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실제로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는 분석된 자료들이 좀 많아요. 특히 한국신용평가에서 브릿지론하고 PF, 익스포저 요거를 분석을 했는데, 브릿지론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한마디로 착공하기 전에 미리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토지 매입 대금이건 뭐건 미리 돈을 빌려주고, PF는 이제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돈을 빌려주는 게 이제 PF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걸 어느 정도 많이 했냐 요건데, 특히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대비 88%, 하이도 한 86%, 현대차증권이 한 79%, 다올이 한 85%, 다올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교보가 67%, 이런 식으로, BNK 63%, 삼성이 61%,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데, 80%, 70% 이런 회사들은 최악의 경우에 PF 상환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나머지 회사들은,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건사가 여기 PF ABCP라든가 PF 대출 같은 걸 해줄 경우에는 담보를 굉장히 많이 잡아요. 신용 보강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취합니다. 일단은 자기 자본이라고 하면은 이거 최악의 경우라도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금액들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100%를 안 넘어가면은 요 정도는 돌려줄 수 있다, 이런 거고, 이게 다 문제가 생긴다, PF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들을 굉장히 많이 마련해요. 그래서 토지를 매각하던 어떤 거를 팔던, 이번에 둔촌주공 사태 잘못하면 다 잡아다가 법원에 경매 넘긴다 이런 것처럼 증권사들도 잡아다가 경매에 넘기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회수가 다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도 그렇게 완전 증권사가 망할 정도로, 부도가 날 정도로 그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게 리스크는 좀 있고 충격은 받겠지만 문제 안 생기고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요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거고, 물론 중소형 건설사들은 이런 PF 잘 안 돌고 그러면은 부도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소형 건설사들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건설뿐만 아니라 대부분 산업에서 일반 회사채들의 금리 자체가 12%예요. 이게 트리플 B 정도. 아니 이거 돈을 빌리기 너무 힘들고 자금 조달 잘못해가지고 안 되면은 진짜 잘못하면 망하는 이런 상황 들어가고 있다. 이건 전체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침체되고 있는 거지 꼭 건설사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게 핵심이 되겠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 예상하면서 잘 대응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보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로 끝내지 않고 한 달 교육을 진행 중에 있어요.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는 분은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